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열매가 없는 꽃은 심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에서 꽃을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없는 꽃처럼 의리가 없는 친구는 내 옆에 있어도 항상 나에게 힘겨운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씨앗 안에도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힘이 있답니다. 하나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무한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요. 수박씨는 결국 호박이나 사과를 만들어내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작은 수박씨가 커다란 수박을 만들어내는 우주의 섭리와 질서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꽃이 다 크고 아름답게 피어나지는 않지요. 그러나 눈을 비비고 봐야 겨우 눈에 들어오는 작은 꽃, 이름조차 없는 들꽃, 화려하지만 향기가 없는 꽃들도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며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던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자격이 있답니다. 꽃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듯 사람도 저마다 뽐내고 싶은 개성이 있습니다. 세상살의 인간관계도 타고난 개성들끼리 만들어내는 인연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때로는 좋은 인연, 때로는 나쁜 인연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은 꽃밭에는 향기롭고 예쁜 꽃들이 가득하고, 인복이 나쁜 사람 꽃밭은 죽은 꽃들만 흩날리는 황무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운의 원리에서는 무엇이 그 사람의 인복을 좌우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열매가 있는 꽃은 제대로 알아보는 안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양지 바른 곳에서 제대로 충분한 물을 주며 소중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가 있는 꽃이라고 해서 꼭 금전적인 대가나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에너지는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훨씬 더 강하지요. 이 정신적인 무용의 에너지가 인간관계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답니다. 율곡이인은 군자는 의로움을 근본으로 삼고 소인은 이로움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눈앞의 금전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인간관계를 경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으로 관계의 존재입니다. 캐치볼 게임처럼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죠.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려는 마음을 먹기 마련입니다. 상대는 그에 응답하여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선순환 구조야말로 인복이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간혹 열매가 없는 꽃의 씨앗이 당신의 꽃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중하게 사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거두어야 합니다. 햇빛과 물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다른 꽃밭을 찾아가도록 버려두어야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타고난 개성과 에너지가 서로 다를 뿐이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꽃밭에서는 다디단 열매를 맺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의 상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공허한 느낌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면
나의 인복이 없다고 투덜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시너지 효과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나쁜 인연으로 귀결되기가 쉬우니까요. 열매가 있는 씨앗을 고르는 다음에는 꽃밭의 자리에 배치도 중요하죠. 믿음이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가까이 두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미움과 배신의 싹을 틔우는 빌미가 되니까요. 누군가 자리를 비워두면 늘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꽃인지 아닌지 면밀히 살피는 게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남은 시간은 그저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일에만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 정심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정심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고서 보답받기를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인복이 없는가 봐요. 의외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대가를 생각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경제학의 제1법칙도 세상에 공짜 정심은 없다입니다. 문제는 준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생기는 마음의 간극이 크다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준 사람은 5를 주고 10으로 생각을 하고 받는 사람은 5를 받고 1로 생각합니다. 1과 10 사이 이 공간에서 인간사의 모든 갈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가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줄 수 있다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좋은 운으로 불러올 것입니다. 줄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운은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사람을 기다린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 하늘의 때는 땅의 이득만 못하고 땅의 이득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과 인연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적절한 인연이 나타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좋은 시기에 만난다면 크게 도움을 줄 사업 파트너도 나쁜 시기에 만나게 되면 한낱 사기꾼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로 운이 상승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려야죠. 인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나가 그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무릇 세상살이라는 게 사람과의 인연이 전부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을 나처럼 귀하게 여기고 남을 업신 여기기만 하면 안 됩니다. 행운을 부르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포함한 있는 그대로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스스로의 발전과 행복을 목표로 삼지요. 남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스타일입니다. 누구보다 더 나아가 거만해지고 또 누구보다 더 못돼서 비굴해지는 태도는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약점을 감추거나 비굴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스스로 충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분명 귀한 사람이며 이미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온 우주의 에너지와 소통하는 완전한 존재랍니다. 세상의 빛과 어둠이 물체의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어 내듯이 당신의 장점과 단점도 당신 다움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있는 그대로 당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응원하세요. 남도 당신이 스스로 사랑하는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행운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행운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의 존재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 할수록 모든 우주의 에너지는 나에게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햇살이었습니다.